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가 완전한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 또한 내년 금리 인상은 예상을 하지만 국채 금리를 내리기 위해 통화 정책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인플레이션 급등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덧붙이기도 했네요. 앨런 재무장관이 부양책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내년 완전 고용을 달성할 것이라는 평가가 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대 최대 부양책을 통과시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소식인데요. 국가 외환관리국의 중국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증권 투자를 허가하는 것을 고려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신규로 진입을 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 규모가 더 커지면서 미국 시장의 변동성을 급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개미가 꽤 많죠. 그래서 전체 지수 추이를 어떻게 보면 엄청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개미와 클래스가 다릅니다. 참고로 중국이 상해 지수 부분만 있어도 개미들이 똘똘 뭉치니까 지수를 1000 이상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과거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보았을 때 역시 인구 대비는 무시할 수 없구나 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 다음으로 파월 의장이 완전히 프라이빗한 디지털 달러 시스템은 실행 불가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제 정책 관련 하원 증언에서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불법 대출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을 했으며 완전하게 프라이빗된 디지털 달러 시스템은 실행 가능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안도감과 안정성에 대한 멘트를 아낌없이 계속 해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유니스왑이 5월 5일자에 이더 메인넷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테더의 공동 창업자 테더 감사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정부 발행 디지털 화폐 테더 대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지난날 테더가 재정 손실 은폐 관련 뉴욕 검찰총장실과 1,850만 달러 합의를 가운데 나온 것으로 테더는 운영 현금과 커스터디 현금을 혼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테더의 성장을 가로막는 건 신뢰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의 발행 디지털 화폐가 테더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블룸버그 기자가 로빈후드의 비밀리 미국의 IPO 신청이 완료가 됐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고요. 코인베이스 CEO가 코인베이스 CBDC에 상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겠죠. 안 그러면 거래가 상당히 힘들어지게 될 것이고 또 코인 시장에 있었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CFO가 상장 전까지는 코인베이스 투자가 불가하다. 상장 전까지는 투자자들은 코인베이스 지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있어서 스캠을 당하거나 저런 소식의 사기성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더리움 개발자 링케비 테스트넷이 곧 베를린 하드포크 3분의 2 노드 미업데이트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NFT 소셜미디어 니프티스가 프리시드 투자 유치를 했다라는 내용과 폴카닷이 로코코 테스트넷 재가동과 크라우드 펀딩 및 경매 모듈 적용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미국의 메이저 제작사 암호화폐 주제 TV 드라마 제작에 착수를 했다.
NFT화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NFT 시리즈를 만들고 거기에서 에피소드를 토큰화해서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8월 달에 푸에르 토리코에서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전기차 결제 옵션에 비트코인을 추가했다라는 내용이 확인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미래에셋이 NFT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누구랑 손을 잡았냐? 스타트업 피어테크와 손을 잡고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 테슬라로 살 수 있다라고 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또 한번 불태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좀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쪽에서 내려갈까봐 화력을 계속 넣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앨런 머스크 요 사진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 다음으로 지불된 비트코인 현금으로 바꾸지 않겠다. 이 말의 의미는 사고 절대로 팔지 않겠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후오비 코리아에서 시황 분석이 나왔던 내용이 있는데요. 주요 냉점만 보면 앨런 머스크 비트코인 테슬라 구입가는 지불된 비트코인 현금화하지 않겠다라는 트윗이 나와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다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도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을 좀 받을 것 같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큰 폭의 거래량 증가가 없기 때문에 반등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머스크에 따라서 좀 영향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주도적이고요. NFT 코인의 경우 세타가 신고점에 경신을 하면서 시총 9위에 올라왔고, 세타가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 세타TV 크리에이터들의 활용한 NFT를 발행을 해서 NFT 거래까지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세타 상승에 입어 NFT 코인의 전반적인 반등이 나왔고, 샌드박스 엔진이 우상한 중이며 칠리즈가 소폭 반등을 했고, 억만전자 기업가 마크 큐반이 디달트 온라인 갤러리 플랫폼을 개설 준비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유니스왑에 대한 버전업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 디파이 코인들의 좀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가 있고요. 폴카다시 에코코인은 이번 약세로 인해서 조금 쉬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비탈릭 NFT 사회복지에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CLO가 기업의 암호화폐 발행 좋게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기업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좋지 않다. 화폐 발행은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일코인이 네트워크에 체인링크 오라클을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FCA 암호화폐 투자자가 감정적 투자 성향이 높아 설문조사를 해보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 38%가 투자 선택에 대한 기능적인 이유가 없고 스릴과 같은 감정적인 요인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더라 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또 한번 이 포인트를 좀 보고 좀 다시 한번 냉철하게 좀 봐야 되겠죠. 감성보다 머리로 생각하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샌드박스가 NFT 마켓플레이스 출시 임박한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고요. 3월 30일이라고 합니다. 미국 시간 기준으로. 그래서 수익이 창출되는 마켓플레이스 게임 출시라서 크리에이트와 또 물리게 되고, 이게 또 보이지 않는 세타 쪽하고도 연결이 되고, 모든 쪽이 NFT 쪽이 세타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 세타와 연동되거나 세타와 제휴맺거나 그렇게 또 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림은 나쁘지 않는다 라는 측면이 보여지고요. 생태계 부분도 마찬가지고, 엠블 호재 선방형 엠블의 홀더들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어떠한 소식이 있었냐? 시즌 1, 2, 3, 4, 5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져 있는 내용이 인도네시아 내용과 베트남 내용이 이번에 좀 소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좀 영향을 끼쳤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클레이트 운영에 LG GS 파이낸스의 언론사가 첫 합류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클레이 사업이 소개가 됐는데 좀 내용이 좀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을 통해 가지고 클레이튼의 또 클레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시간에 제가 읽어드리는 또 시간으로 활용을 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좀 담겨져 있냐? 말 그대로 특징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내용과 스테이킹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미 신규 불장인 이유 팩트가 있다. 코스모스 아토님이 올려주셨던 내용인데 신규 코인원들이 대거 유입을 했다. 제목에서 말한 신규 불장이 신규 대거 유입이라고 표현이고 활용 높은 고점의 의미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면 구글 플레이 앱 순위를 보게 되면 업비트, K뱅크 제일 높죠.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 보게 되면 빗썸이 20위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의외로 또 이런 배우 순위, 뭐 틴더, 탄탄 이런 게 또 높은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또 연애 어플리케이션 부분도 상당히 좀 핫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빗썸도 20이나 하는군요. 주식액과 비교해서 월등합니다. 배민보다 더 많이 깔았어요. 업비트 덕분에 K뱅크 계좌 수가 320만 개나 돌파를 했다. 라고 해서 제 지인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업비트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요.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커뮤니티에 인증글도 상당히 많다. 어떤 인증? 수익 인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손익 인증 게시판 첫 화면을 보게 되면 신규자분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코인판 동식 접촉자 수를 보게 되면 평소라고 치면은 3배, 4배 정도 더 많다. 그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업비트 전체 거래량 추이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빗썸 전체 거래량 추이만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이 할 수 있는 거래소가 극히 좀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는 실정이다 라는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에 매우 공감이 되고요.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이 역대 최저치에 경신을 했다. 크립토 퀀트에 따르면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아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 8억 4천만 달러가 약 9,097억 원인데요. 한국 돈으로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지갑으로 이동이 되었다. 그래서 역대 주요 보유된 비트코인 수량이 역대 새로운 최저치를 기록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옆으로만 기고 있지 차트가 아래로 내려가진 않고 있어요. 근데 매번 주장이 나오는 게 그런 게 있죠. 하락할 것이다. 많이 올랐다. 분명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그거는 당연히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거래가 계속 쌓이고 있는 이유는 다 어느 사람은 더 갈 것이다. 어느 사람은 이쯤에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선물처럼 공매도에 딜을 거는 사람과 공매수에 딜을 거는 사람도 있겠죠. 뭐 그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달라야지만 호가의 거래 부분에 뭐 매수창과 매도창에 꽉꽉 채워지는 구도가 되겠죠. 아무튼 그런 측면이 있겠고요. 언택트 시대의 블록체인 투표 어디까지 왔냐? 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정부가 투표의 블록체인을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온라인 투표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이번 질병에서 비대면 문화가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이번 형태에 있어서 선거 개표 조작에 대한 논란이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나왔기 때문에 표 관리하는 중앙 서버가 외부 공격을 받거나 악의적으로 이용되는 미변조에 대해서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걸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뭐 나왔을 때도 보게 되면 뭐 투표에 좀 문제가 좀 있다더라라는 이야기가 슬슬 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도입을 해서 사전적으로 좀 예방하고 좀 더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취지가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네, 오늘은 한 요 정도까지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3월은 거의 다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4월에 대한 맞이를 해야 되겠죠. 이쯤 돼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월에 비트코인은 어땠다? 이때까지 2014년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약세였다. 그래서 일정 조정만 있을 것이지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이번에 코인의 3월 달에는 모아가는 전략을 분명히 펼치신 분들은 분명 많은 수익을 계속 내거나 충분한 수량을 모아갔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4월, 5월 중에는 어느 정도에 대한 추이는 나쁠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좋은 방향으로 좀 가려고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가준다면 좋겠지만 또 다른 방향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유의를 해 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